그녀는 수백만 달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개인 제트기와 디자이너 드레스,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벽이 있는 언덕 위에 저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식물도 살리지 못했다. 하나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불운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스트레스 탓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이든 흑인 정원사는 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본 것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돈이 자라는 곳에서는 때로는 영혼이 시들어간다. 그리고 그녀가 온실 바닥에 쓰러져 죽은 잎사귀와 몇 년 동안 울지 않았던 눈물에 둘러싸였을 때 마침내 그는 비밀을 속삭였다.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이었다. 샬럿 그레이슨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재배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막 5번째 집을 샀다. 소마밸리 높은 곳에 위치한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저택으로 푸른 바다처럼 펼쳐진 포도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부지의 모든 부분이 성공을 발산하고 있었다. 음성 제어벽, 떠다니는 대리석 계단, 하늘과 입맞춤하는 인피니티 풀. 그러나 바로 밖에 작은 화분에 있는 라벤더 한 그루는 마치 사막에 방치된 것처럼 시들었다. 샬럿은 그것을 실패한 사업 거래처럼 바라보았다. 햇빛도 있고 물도 있고 비옥한 토양도 있는데 더 무엇을 원하는 거야? 그녀는 화분 앞에 무릎을 꿇고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당시 그녀의 정원사였던 한 럭셔리 에이전시의 젊은이는 아마도 기우나 화분 혹은 식물이 본래 병들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샬럿은 더 잘 알고 있었다. 비록 그것을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만진 모든 식물은 죽었다. 그녀는 클릭 한 번으로 5,000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고 상원 의원과 저녁 식사를 예약하고 스페에서 글로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지만 씨앗에 손을 대면 시들어버렸다. 돌봄과 존재, 시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그녀의 손길에서 시들었다. 그것은 저주처럼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불운이라고 불렀다. 타블로이드는 검은 엄지손가락을 가진 엉뚱한 억만장자에 대해 농담을 좋아했다. 그러나 샬럿은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살리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안고 있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수년간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수입 온실, 최고 원예사, 이국적인 꽃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난초, 허브, 심지어 선인장까지. 모두 죽었다. 공공연히 그녀는 농담을 했다. 아마도 초록이 나를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녀는 연습된 미소로 말했다. 하지만 불이 꺼지고 저택이 평소에 차가운 침묵에 빠졌을 때 샬럿은 거대한 거실 창가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텅 빈 정원을 바라보았다. 유리의 반사 속에서 그녀는 강력한 여성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부와 결핍에 둘러싸인 실루엣을 보았다. 샬럿의 어린 시절은 극단으로 조각되었다. 극단적인 부, 극단적인 감정적 거리, 외동딸로서의 삶. 감정은 선택사항이고 사랑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일찍 배웠다. 그녀는 잠자리 이야기에 대한 기억도, 정원에서 더러운 손도, 부드러운 안내도 없었다. 그녀가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은 높은 창문에서 본 희미한 이미지였다. 정원에 무릎을 꿇고 있는 흑인 여성, 흙 속에 깊이 들어간 손, 화려한 스카프로 감싼 머리, 일하면서 미소 짓는 모습. 샬럿은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결코 대화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여성의 얼굴에 있는 평온함, 그녀의 움직임 속의 평화를 기억했다.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신성하게 느껴졌다. 42세의 샬럿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의료기술 회사의 CEO, 모든 자선 갈라의 주인공, 희귀 자동차와 의류의 수집가. 하지만 그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그녀는 현실에서 멀어졌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다. 그녀의 우정은 립스틱을 바른 사업 거래였고 그녀의 로맨스는 보도자료가 마르기 전에 끝났다. 그녀는 외로움에 익숙해졌지만 비어있는 느낌에는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이 그녀를 그렇게 괴롭힌 이유일 것이다. 단지 식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가 이익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키울 줄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죽어가는 증거였다. 그날 오후 그녀가 시든 라벤더를 바라보며 무언가가 부서지었다. 그녀는 화분을 돌로 된 테라스에 던졌다. 그것은 폭발했다. 흙이 날아갔다. 뿌리가 흘러나왔다. 부서진 땅의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샬럿은 무릎을 꿇었다. 침묵은 귀를 멍멍하게 했다. 그러나 그녀 안에서는 오래된 무언가, 수십 년의 통제 아래 묻혀있던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몰랐지만 그 조용한 분노의 순간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샬럿의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박물관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큐레이션 되어 있었다. 수입 가구, 갤러리 조명, 스마트 기능. 모든 항목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고 위안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하이힐은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여왕이 궁전을 순찰하는 것처럼 울렸다. 손대지 못하는 고독. 라벤더를 부순 후 샬럿은 직원들에게 즉시 치우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부서진 화분을 조각상으로 교체했다. 꽃은 내 에너지와 맞지 않아. 그녀는 조수에게 말하며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미학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 후 며칠은 조용했다. 그녀는 그녀의 일상을 유지했다. 녹즙, 언론 보도, 고위 기부자와의 회의. 그러나 무언가가 변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동쪽 날개를 무작정 걸어다니다가 잠긴 유리문 앞에 서게 되었다. 그것은 온실이었다. 한때 그녀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간청했던 전 약혼자의 선물이었다. 그녀는 사진사와 함께 샴페인으로 젖은 리본 커팅을 한 번, 수입된 난초가 일주일도 안 되어 죽었을 때 한 번, 두 번 들어갔다. 그녀는 그 후 문을 잠그고 나머지 실패처럼 묻어버렸다. 이제 그녀는 이유 없이 열쇠를 들고 있었다. 잠금 장치가 풀렸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습기 찬 흙, 곰팡이, 오래된 잎의 냄새가 기억처럼 그녀를 맞이했다. 그곳은 무성하고 버려져 있었다. 창문에 거미줄이 치고 화분이 뒤집혀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르게 숨을 쉬게 되었다. 맨 뒤에는 오래된 나무가 먼지 낀 화분에 서 있었다. 어린 올리브 나무였다. 줄기가 마르고 라벨이 희미했다. 샬럿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흙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그것은 분명히 죽었지만 무언가가 속삭였다. 너도 아직 여기 있지 않니? 다음 날 아침 샬럿은 직원들을 모았다. 새로운 정원사를 원해요. 그녀가 말했다. 보안 책임자가 눈을 깜빡였다. 특정 회사가 있습니까, 마님? 아니요. 회사는 필요 없어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을 원해요. 옛날 방식으로. 확실하세요? 흙의 말을 듣는 사람을 원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식물에 손을 대지 않던 샬럿 그레이슨이 갑자기 개인 정원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후보자들이 도착했다. 깔끔한 이력서, 멋진 양복, 아이비리그 원예학 학위.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고 말했다.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파란색 픽업 트럭이 문 앞에 멈췄다. 험부츠와 작업복을 입고 땅보다 더 많은 것을 본 것 같은 날씨에 시달린 얼굴을 한 키 큰 흑인 남자가 내렸다. 샬럿은 창문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바로 말하지 않고 모자를 벗고 부지를 둘러보고 미소 지었다. 이름이 뭐죠? 그녀가 물었다. 엘리야, 마님. 경험은요? 정원에서 4년 돼 4년, 침묵 속에서 10년, 그리고 흙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20년입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그건 정상적인 대답이 아니네요. 그건 제가 정상적인 정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올리브 나무도 다룰 수 있나요? 그는 그녀가 가리키지 않았는데도 온실 쪽을 힐끗 보았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되살릴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거죠? 샬럿은 몸을 굳혔다. 당신이 잘하는지 알고 싶어요. 알려면 손을 더럽혀야죠. 그는 말했다. 그는 애원하는 미소가 아니라 단순히 존재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왜 그에게 예스라고 했는지 몰랐다. 왜 그를 즉석에서 고용했는지 몰랐다. 아마도 깊은 곳에서 그의 고요함이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아마도 그녀 안에 무언가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엘리야가 그녀의 삶에 가져올 것은 꽃만이 아니었다. 엘리야는 다음날 일출 전에 도착했다. 샬럿은 보안 카메라로 그가 맨션 옆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모두 존중하는 사람처럼 걷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낡은 나무를 들고 있었다. 작은 도구들로 가득 찬 상자, 녹슨 전정 가위, 낡은 삽, 그리고 라벨이 없는 액체가 든 작은 병 몇 개. 화려한 것은 없고 모두 진짜였다. 그는 노크도 없이 온실에 들어갔다. 샬럿은 그를 들어오게 했다. 몇 시간 동안 소음도, 윙윙거리는 기계도, 폭발적인 음악도 없고 단지 흙을 뒤집는 소리, 마른 잎을 모으는 소리, 잊혀진 것들의 뿌리에 물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소리만이 들렸다. 오후 늦게 그녀가 마침내 들어왔다. 엘리야는 오래된 올리브 나무 옆 바닥에 앉아 있었고 흙으로 덮인 손과 기도하는 듯한 닫힌 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식물과 명상하나요? 그녀가 약간 비꼬듯이 물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가끔은 그들이 나와 함께 명상해요.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엘리야는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는 말했다. 깊은 곳에서. 하지만 물만이 그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샬럿은 팔짱을 꼈다. 그럼 무엇이죠? 의도, 인내, 존중, 존재. 그녀는 눈을 굴렸다. 원예보다는 치료 같네요. 엘리야는 천천히 일어나서 낡은 앞치마에 손을 닦고 그의 상자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축축한 천으로 쌓인 작은 식물을 꺼냈다. 이것은 희망이에요. 그가 말했다. 희망, 그녀가 되뇌었다. 할머니의 정원에서 가져온 꺾어꽂이. 세상이 무너질 때도 집에서 생명을 키워온 여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샬럿은 잠시 조용했다. 이걸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엘리야는 그것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당신이 직접 심을 거예요. 바로 여기, 지금.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다. 제가요? 아니요. 저는 그 흙에 손대지 않아요. 당신은 훨씬 더 더러운 것들을 만졌잖아요. 그레이슨 씨. 그가 대답했다. 잔인하지는 않았지만 진실이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는 주저하며 기다렸다. 샬럿은 아마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땅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차갑고 불규칙하고 진짜인 흙을 느꼈다. 엘리야는 얕은 구멍을 팠다. 샬럿은 작은 꺾꽂이를 부서질 것처럼 들었다. 해보세요. 그가 말했다. 제가 그것도 죽이면 어쩌죠?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면 그것은 정직하게 만져진 채로 품위 있게 죽어요. 샬럿은 그것을 흙에 부드럽게 놓고 덮고 가볍게 눌렀으며 엘리야가 건네준 물뿌리개로 물을 주었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녀에게는 의식이었다. 마치 오래된 자신을 묻고 이제껏 감히 키우지 않았던 무언가를 심는 것처럼. 그들은 일어섰다. 샬럿은 더러워진 손을 바라보았다. 날것에 가면 없는 인간.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마지막 뭐가요? 그가 물었다. 제가 죽일 마지막 식물. 아니면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제가 살릴 첫 번째 식물. 엘리야는 미소 지었다. 이제 배우고 있군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샬럿은 매일 아침 온실을 방문했다. 화장도, 디자이너 신발도 없이 그저 그녀와 흙만 있었다. 때때로 엘리야도 있었다. 때로는 없었다. 하지만 식물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 살아있는 채로. 처음으로 그녀는 햇빛이 움직이는 방식, 비가 올 때 흙의 냄새, 날마다의 작은 잎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마치 집 자체가 그녀와 함께 숨쉬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오래된 사업 파트너였다. 샬럿, 괜찮아? 이사회 이메일에 답이 없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 달라진 것 같아. 그녀는 옆의 식물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래요. 사라졌잖아. 실리콘밸리의 여왕이 사라졌어. 그녀는 약간 미소 지었다. 아마도 이제는 아무것도 지배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미소는 진짜였다. 샬럿은 알람 전에 깨어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욕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메일 소음 세상이 그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전에 아침의 고요함 속에 있고 싶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맨발로 온실로 걸어갔다. 이제는 차가운 흙이 발에 닿아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땅에 붙들어 주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물으면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요한 것을 돌보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엘리야는 자신의 방식대로 오고 갔다. 때로는 며칠 동안 그의 흔적이 없었다. 다른 날에는 새벽 전에 그곳에 와서 새로운 꽃꽂이 또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야기와 함께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샬럿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언에 합의를 했다. 서두르지 않고 규칙 없이 소음 없이 단지 돌봄만 있었다. 어느 아침 그들이 올리브 나무 주위에 잔해를 치우면서 그녀는 마침내 물었다. 항상 정원사였나요? 엘리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난 많은 걸 해봤어요. 갈라진 손가락으로 목화를 따던 소년. 안정된 직업이 없는 아버지. 식료품점에서 보이지 않는 남자. 그러다 정원사가 되었죠. 땅은 피부색이나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당신이 그것을 돌볼 것인지 알고 싶어 하죠. 그녀의 목이 메었다. 아름다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그녀를 힐끗 보았다. 난 아름다움을 하지 않아요. 난 진실을 하죠. 그녀는 뒤집어진 화분에 앉았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말했다. 조용한 종류의 암이었죠. 그녀가 떠난 후 난 흙을 만질 수 없었어요. 그녀는 나를 돌보듯이 흙을 돌봤어요. 그녀 없이는 모든 것이 조용해졌죠. 샬럿은 숨을 내쉬었다. 미안해요. 엘리야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동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드라마를 제공하지 않았다. 무엇이 당신을 돌아오게 했나요? 그는 온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꿈에 나타났어요.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다시 심을 때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녀가 나에게 준 것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했죠. 샬럿은 그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 누군가는 나일지도 몰라요.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응시했다. 아마도 그래요. 그 후 몇 주 동안 엘리야는 그녀에게 작은 의식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화려한 것은 없고 단지 신성한 것이었다. 물을 서두르지 마세요.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잎을 자르기 전에 허락을 구하세요. 심을 때는 당신 안에서 자라고 싶은 것을 생각하세요. 샬럿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식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녀에 관한 것이었다. 어느 오후 엘리야는 천에 쌓인 씨앗을 가져왔다. 이건 희귀해요. 그가 말했다. 천천히 자라고 밤에 꽃을 피워요. 하지만 꽃이 피면 그 향이 벽을 뚫고 나가죠. 샬럿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풀었다. 이게 뭐죠? 밤 자스민. 그녀는 미소 지었다. 조용히 고통받다가 너무 크게 피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 같네요. 엘리야는 눈썹을 올렸다.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군요. 그날 밤 샬럿은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씨앗을 손에 들고 현관에 앉아 어머니, 아버지, 떠나지 않는 남자들, 성공하기 위해 묻어야 했던 여자를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왜 식물들이 항상 죽었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머무는 법을 몰랐고 돌보는 법을 몰랐고 통제 없이 사는 법을 몰랐다. 하지만 엘리야는 돌 밑에서 자라는 뿌리 같았다. 화려하지 않고 그저 존재했다. 어쩌면 그녀가 항상 필요했던 것은 그것일지도 모른다. 새벽에 샬럿은 맨손으로 씨앗을 심었다. 두려움도 서두름도 없이.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흙을 부드럽게 덮으며 속삭였다. 널 돌볼 거야. 그것은 식물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다. 엘리야는 다음 날 나타나지 않았다. 샬럿은 기다렸다. 첫날, 그녀는 약간 짜증이 났다. 둘째 날, 그녀는 비서에게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게 했다. 응답이 없었다. 셋째 날, 그녀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집안을 서성거렸다. 물건이 아니라 존재였다. 그녀는 그에게 얼마나 의지하게 되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식물뿐만 아니라 고요함을 위해서. 그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방식. 부재는 저택의 안개처럼 자리 잡았다. 그녀는 혼자 온실로 걸어갔다. 올리브 나무는 단단히 서 있었다. 밤 자스민은 건강했다. 모든 것이 살아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 속의 흙에 앉아
이제는 그녀가 항상 피했던 것을 요구하는 자라는 것들에 둘러싸였다. 일관성, 존재, 인내. 그때 진정한 시험이 시작되었다. 날들이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의, 전화, 고위 전략 회의.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 광택 있는 회의실, 연설, 그녀의 이름이 실린 헤드라인, 이제는 모두 공허하게 울렸다. 소음. 어느 늦은 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블랙타이 자선 행사에서 돌아온 그녀는 아직도 하이힐과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은 채로 온실에 들어섰다. 부드러운 조명을 하나 켜자 따뜻한 흙내음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제스민이 피어났다. 그 향기는 대담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왜 떠났어, 엘리야? 그녀는 속삭였다.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침묵. 그녀는 유리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가득 차서 모든 것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이제 식물을 살릴 수 있게 되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느끼고, 머물고, 진정으로 사는 것. 온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답처럼 느껴졌다. 그 후 매일 그녀는 돌아왔다. 혼자 의도적으로 물을 주고 잎을 관찰하고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엘리야가 결코 말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성장은 침묵 속에서 온다. 뿌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 2주 후 샬롯은 부엌에 들어서다 멈췄다. 엘리야가 낡아빠진 머그잔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냥 들어온 거야? 그녀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려 있었어. 그녀는 팔짱을 꼈다. 넌 사라졌어. 메시지도 없고 설명도 없었어.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 엘리야는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넌 날 정원 관리자로 고용했지. 내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고용한 게 아니야. 그의 말은 깊이 찔렀다. 그래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 아니, 그는 단호히 말했다. 넌 누군가가 내게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에 익숙해졌어. 삶은 튜토리얼이 아니야. 샬롯은 이를 악물었다. 넌 날 가르치러 온 줄 알았어. 그는 창가로 걸어가 마당을 내다보았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지. 진짜 정원사는 네가 거기서 떠났을 때도 식물이 자라는지 보는 거야. 이 네온 흙 냄새와 내 자신의 고요함 속에 있어야 했어. 그녀는 조용히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섰다. 넌 네가 도망치던 여자를 만나야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다. 그게 누군데? 엘리야는 부드럽게 다가섰다. 그건 네가 알아내야 할 일이야. 그는 모자를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샬롯은 손을 뻗었다. 엘리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는 멈췄다. 네가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날 따라오지 마. 왜? 왜냐하면 이 다음 부분은 전부 내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는 사라졌다. 그날 밤 그녀는 온실에 앉아 제스민과 흙, 그가 깨운 모든 것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제스민은 완전히 피어났다. 샬롯은 그 향기가 복도에 속삭이는 초대처럼 흐르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그녀는 맨발로 그 향기를 따라갔다. 실크 가운이 어깨에서 흘러내리고 이름 모를 무언가로 가슴이 뛰었다. 온실에서는 빛이 부드럽고 황금빛이었다. 식물은 건강하고 뿌리 깊게 서 있었고 그녀는 울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너무나 연약해서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모르는 기쁨 때문이었다. 그녀는 꽃잎을 만지며 속삭였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녀는 식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날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뭔가 달랐다. 그는 새싹을 가져오지 않았고 씨앗을 감싼 천도 없었으며 조용한 은유도 없었다. 그는 올리브 나무 옆에 앉아 조용히 무겁게 있었다. 샬롯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엘리야는 정면을 응시했다. 내 식물이 항상 죽은 이유를 알아낸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랐으니까. 아니,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왜냐하면 네가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그 말은 그녀에게 강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물러섰다. 엘리야, 그건 너무해. 너무한 게 아니야. 현실이야. 샬롯은 팔짱을 끼고 자신을 지키려 했다. 난 많은 걸 겪었어.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는 없었어. 난 이 모든 걸 혼자서 만들었어. 그게 날 죽었다고 만들진 않아. 엘리야는 천천히 일어섰다. 넌 제국을 세웠어. 무엇을 대가로? 필요한 것들을 대가로? 바로 그거야. 그가 말했다. 넌 살아남기 위해 네 자신 일부를 죽였어. 사랑을 묻고 고통을 피하고 관계가 있어야 할 곳에 승리로 왕국을 세웠고 그것을 강함이라고 불렀어.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넌 이 외로움이 어떤 건지 몰라. 넌 생각보다 내가 더 많은 걸 알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난 중요한 부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 아무도 물을 주지 않을 때도 계속 심었어. 넌 모든 걸 차단했어. 태양빛이 내 영혼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벽을 쌓았어. 그녀는 얼굴을 숨기려 돌아섰다. 제스민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강렬하게. 너무 강렬하게. 엘리야는 가까이 다가섰다. 그 제스민은 네가 함께 아파했기 때문에 피어난 거야. 넌 머물렀고 울었고 도망치지 않았어. 그녀는 힘겹게 삼켰다. 난 통제 없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알아낼 때야. 침묵. 그녀는 나무 벤치에 앉았다. 갑자기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쳤다. 엘리야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넌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충분히 부서져서 드디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는 다시 사라졌다. 그날 밤 샬롯은 온실에 앉아 있었다. 벌거벗고 거칠고 숨쉬시며 그리고 그 어디선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을 때 샬롯은 맨발로 여전히 실크 가운을 두른 채 온실로 들어섰다. 발 아래의 흙은 차가웠고 그녀를 땅에 묶어 주었다. 그녀는 피어나는 밤 제스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향기는 여전히 어둠과 고요함의 진한 향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꽃잎 아래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정확히 기억은 아니었지만 하나의 파도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보았다. 1987년의 어느 수 아침이었다. 샬롯은 9살이었다. 위층 창가에 앉아 무릎을 턱 아래로 끌어안고 이마를 유리에 기대고 있었다. 마당 아래에는 한 흑인 여성이 홀로 정원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깊은 흙 속에 잠겨 있었고 머리는 밝은 빨간 스카프로 감싸져 있었으며 드레스는 흙으로 얼룩진 패턴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부드러웠고 얼굴은 평화로웠다. 샬롯은 몇 주 동안 매일 오후 그녀를 지켜보았다. 저 사람 누구야? 그녀는 한 번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패션 잡지를 넘기며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냥 고용한 정원사야. 얘기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래서 샬롯은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지켜보았다. 그녀는 식물에 끌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성이 평화롭게 존재하는 모습에 끌렸다. 마치 땅 자체가 그녀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녀의 엄마와는 전혀 달랐다. 멀고 잘 다듬어져 있고 손댈 수 없는. 그녀의 엄마는 결코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 오직 완벽함을 연기할 뿐이었다. 샬롯은 그 뒷마당을 기억 속에 깊이 묻어두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뿌리와 생명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그 이미지는 생생하게 돌아왔다. 샬롯은 숨을 들이마셨다. 온실의 향기는 그 잃어버린 정원의 향기와 같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 그녀는 방 뒤쪽에 있는 저장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안에는 먼지 쌓인 상자들이 있었다. 그녀는 하나를 열었다. 오래된 영수증, 편지, 사진,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한 필체로 된 봉투가 있었다. 엄마의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쪽지가 있었다. 1999년 엄마가 돌아가신 해에 작성된 것이었다. 샬롯, 네가 이걸 찾았다면 아마도 네가 돈으로 결코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드디어 발견했을지도 몰라. 난 너를 실패했어. 세상으로부터 널 보호하려고 했고 결국 나로부터 널 보호했어.
난 엄마가 되는 법을 몰랐어. 사랑하는 법도 몰랐어. 내가 숨을 쉬게 해준 유일한 것은 그 정원이었어. 거기서 울고 내가 아직 인간이라는 걸 상기하기 위해 갔었어. 그 정원사는 마마루였어. 그녀는 어떤 치료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언젠가 네가 내가 되지 못한 여자를 알고 싶다면 그 흙으로 돌아가 봐. 아마도 거기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샬롯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 엄마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엄마도 부서졌고 길을 잃었고 조용히 피어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편지를 가슴에 안고 생애 두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눈물이 그녀 아래의 흙에 떨어졌고 어쩐지 땅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샬롯은 어린 시절 창문에서 보았던 그 오래된 정원으로 걸어갔다. 대부분 풀이 무성했지만 한쪽 구석에는 뭔가가 살아남아 있었다. 작고 강인한 한 송이 장미 덤불이 피어 있었다. 그녀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그녀의 남은 부분이죠?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며 대답하는 듯했다. 샬롯은 두 손을 흙에 눌렀다. 여기에 오지 않아서 미안해. 묻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미안해.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느꼈다. 유령이 아니라 뿌리로서,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남아있는 조용한 사랑으로서. 그날 저녁 그녀는 엘리야가 온실에서 벤치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머리를 기댔다. 긴 침묵 후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임을 기억하기 위해 정원에 갔다. 엘리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흙은 우리 마음이 잊은 것을 간직해. 우리가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사랑조차도. 샬롯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되살리려고 했던 정원은 그녀가 알 기회를 얻지 못한 어머니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과거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샬롯은 해가 뜨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의무가 아니라 욕망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의 순간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맨발로 정원에 들어갔다. 방해물도 화면도 없이 오직 그녀와 흙 그리고 초록의 숨결만 있었다. 그녀는 식물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속삭였다. 좋은 아침, 갓잎을 부드럽게 만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흙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고요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통제 없이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법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법을. 엘리야는 왔다 갔다 했지만 항상 조용히 지켜보며 그녀가 스스로 움직이게 했다.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녀는 어느 날 그에게 말했다. 안정된 손으로 물을 주며. 그건 네가 강요하지 않아서야. 그가 대답하고 듣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온 얼굴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토요일 그녀는 어린 시절에 오래된 정원이 있던 마당 끝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엄마 루가 보이지 않게 무릎을 꿇었던 같은 장소의 중심에 서서 말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하지 않고 내 손으로 다시 만들고 싶어. 엘리야는 눈썹을 올리고 모자를 벗고 그의 회색 머리를 손으로 쓸었다. 그럼 제대로 하자. 땅은 시계가 아니라 의도에 답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시작했다. 날마다 그녀는 파고 정리하고 다시 심었다. 때로는 웃음과 함께, 때로는 눈물과 함께.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녀는 이것이 단지 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그것은 재단이었다. 그것은 치유였다. 그녀가 정원을 복원하면서 그녀 자신을 복원하고 있었다. 가정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때 침묵하고 형식적이었던 직원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복도에서 웃음을 나누었다. 요리사는 가족의 레시피를 가져왔다. 가정부는 정원에서 그녀와 함께했다. 경비원은 그녀에게 오래된 와인 상자에 호박을 심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아침 샬롯은 신선한 꽃을 잘라 가정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여자는 얼어붙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가득 찼다. 아무도 나에게 꽃을 준 적이 없어요.
샬럿은 그녀를 안았다. 나도 그래요. 지금까지는? 며칠 후 엘리아는 린넨에 쌓인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 샬럿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풀었다. 작은 정원용 삽, 오래된 나무로 된 손잡이에 ML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엄마 루, 그녀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돌아가실 때 아내에게 주셨죠. 그 다음엔 내게 왔어요. 이제는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샬럿은 그것을 두 손으로 성스러운 물건처럼 잡았다. 왜 나죠? 땅을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배우는 사람만이 그녀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야 하니까. 몇 주 후 그들은 새로 복원된 정원에서 작은 의식을 열었다. 언론도 후원자도 없이 단지 중요한 사람들만, 동네 아이들, 교회 어르신들, 가족과 함께한 직원들, 나무 아래에서 부드러운 복음 성가를 부르는 합창단, 나무 벤치와 다채로운 꽃들, 그리고 엄마의 정원, 흙은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듣는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명판이 있었다. 샬럿은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고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함을 느꼈다. 그날 밤 엘리야와 샬럿은 부드러운 불빛이 켜진 정원을 조용히 걸었다. 자스민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아직 무언가가 부족해. 그녀는 말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건 네가 답해야 해. 샬럿은 주위를 둘러보고 속삭였다. 이제는 더 큰 것을 돌볼 준비가 된 것 같아. 단지 식물만이 아니라, 단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사람들. 엘리야는 미소 지었다. 그럼 정원이 제 역할을 한 거야. 어떤 역할? 그는 달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영혼이 다시 비옥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 샬럿의 저택은 한때 정밀함의 상징이었다. 유리벽, 하얀 대리석, 스테인리스 스틸. 감동을 주기 위해 지어진 집, 느끼기 위해 지어진 집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무언가가 변했다. 부엌에서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맨발의 아이들이 복도를 뛰어다녔다. 바닥에는 흙이 있었고 공기에는 음악이 있었다. 집은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원에서 시작되었지만 변화는 모든 방으로 퍼졌다. 샬럿은 오래된 문을 열고 현대미술을 빈티지 가족 사진으로 교체하고 어머니의 책을 현관에 쌓아두고 바람이 커튼을 움직이게 하고 삶을 들여보냈다. 그녀는 손님방을 흑인 역사, 식물학, 그리고 땅 기반 치유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찬 도서관으로 바꾸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생각과 기억, 그리고 작은 송을시시로 페이지를 채웠다. 글을 쓰고 있어? 어느 날 오후 엘리야가 그녀가 스카프에 머리를 묶고 바닥에 낙서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샬럿은 미소 지었다. 아마도 항상 그랬을 거야. 그냥 내 길을 벗어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 직원들도 변했다. 한때 침묵이 있던 곳에 이제는 이야기가 있었다. 가정부는 토요일 아침에 샬럿과 함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요리사는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가족 레시피를 가져왔다. 경비원은 그의 딸과 함께 토마토를 심었다. 피어나는 것은 샬럿만이 아니었다. 그녀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그랬다. 가장 큰 변화는 샬럿의 연례 자선 갈래에서 일어났다. 매년 유리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샴페인 타워, 부유한 기부자들, 기업 연설. 올해는 아니었다. 샬럿은 정원에서 행사를 주최했다. 레드카펫도 금박 초대장도 없이 줄조명 아래 나무 테이블, 가정식, 라이브 재즈. 그녀는 억만장자를 초대하지 않았다. 오직 커뮤니티 조직가, 흑인 농부, 공립학교 교사, 동네의 어르신들, 성장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만 초대했다. 간단한 흰 드레스와 씨앗으로 만든 목걸이를 착용한 샬럿슨 그룹 앞에 서서 말했다. 나는 대부분의 삶을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해한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돌볼 의사가 있는지에서 시작된다. 이 정원은 나보다 먼저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마침내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랐다. 관중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어떤 이들은 눈에 눈물을 흘리며, 엘리야는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에 모자를 들고 있었다. 다음 주 샬럿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녀는 회의실에 들어갔다. 정장도 하이힐도 없이 린넨 셔츠와 플랫 슈즈만 입고 그녀는 경영진의 줄을 바라보며 말했다.
즉시 우리의 이익의 일정 비율을 소외된 흑인 커뮤니티의 식량 주권 프로그램에 기부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음식을 키우고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 법을 가르치는 재단을 출범할 것입니다. 방은 조용해졌다. 한 경영진이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샬럿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해합니다. 저는 우리 자신의 뿌리를 굶주리게 하는 시스템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는 소리를 뒤로하고 방을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박수를 쫓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진리를 위해 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정원은 번성했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놀았다. 어르신들은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성들은 자른 식물을 신성한 선물처럼 교환했다. 저택의 벽은 새로운 삶으로 맥박쳤다. 샬럿은 자주 엘리야와 함께 황혼에 앉았다. 말없이 그냥 숨을 쉬고 있었다. 당신이 집 전체를 바꿨어요. 그가 어느 저녁에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집은 그냥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 아침 정원길에서 떨어진 잎을 줍다가 샬럿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 주에 테스트를 했고 결과를 보았을 때 침대에 앉아 망연자실했다. 임신이었다. 43세에 그녀는 손에 든 테스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울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무도 생명이 자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 기적이 피어난 것 같아서였다. 그날 밤 늦게 그녀는 엘리야를 온실에서 찾았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눈썹을 올렸다. 무엇인가요? 생명이 정말로 돌아오나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엘리야는 그들 주변의 올리브 나무, 제스민, 정원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결코 정말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다. 당신은 단지 뿌리를 다시 찾기 위해 깊이 파야 했을 뿐이에요. 그 아침 정원은 조용했다. 비어있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단지 고요했다. 마치 성스러운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샬럿은 천천히 걸었다. 맨발로 생명으로 가득 찬 배로 긴 풀과 장미 꽃잎을 손가락으로 스치며 한 손에는 피어나는 꽃을 다른 손에는 편지를 들고 있었다. 엘리야는 떠났다. 작별 인사도 없이 단지 온실 벤치 위에 마마루의 오래된 사발에 접힌 쪽지를 남겼다. 샬럿, 식물들은 스스로 자랄 때를 알아요. 사람도 그래요. 내가 주려고 온 것은 이미 찾았어요. 그것은 속임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간이었고 진실이었어요. 정원을 돌보고 당신 안에서 자라는 것을 돌보세요. 흙이 이끄는 곳에 내가 있을게요. 단순히 일하고 서명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2번 읽었다. 울지 않았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땅으로 그가 항상 속해 있던 곳으로 돌아갔을 뿐이었다. 아기는 자랐다. 일도 마찬가지였다. 샬럿은 정원을 커뮤니티에 전면 개방했다. 여성들이 허브, 음식, 약초를 재배하는 법을 배우는 야외 교실을 만들었다. 도시의 10대들은 심는 법을 배웠다. 어린 소녀들은 공간을 차지하고 물을 주는 것이 허락된다는 것을 배웠다. 집은 단순한 집 이상이 되었다. 그것은 수학이 되었다. 그리고 정원, 어디에나 엘리야의 존재가 흙 속, 침묵 속, 이야기 속에 남아 있었다. 임신 후 9개월째 샬럿은 온실을 천천히 걸었다. 배의 곡선에 손을 얹고 이미 알고 있던 작은 소년, 그의 이름은 엘리야일 것이다. 그녀가 출산 후 그를 데려간 첫 번째 장소는 유아실이 아니었다. 정원이었다. 그녀는 그를 올리브 나무 앞에, 제스민 앞에, 어머니의 장미 덤불 구석에 데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흙에 무릎을 꿇었다.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땅에 속삭였다.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목소리가 아니라 존재였다. 말루, 그녀의 어머니, 엘리야, 모두 여전히 여기 있었다. 뿌리를 내리고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날 아무도 샬럿 그레이슨에 대해 포브스에 쓰지 않는다. 사진 촬영도 헤드라인도 없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 흙 속에 손이 가득하고 노인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한때 콘크리트였던 곳에서 피어난다. 왜냐하면
결국 교훈은 식물이 아니라 이것에 관한 것이었다. 진짜 요령은 무언가를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과 함께 살도록 충분히 오래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영감을 주고 도전하고 종종 들리지 않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이야기를 믿는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강력한 여정들이 오고 있으며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